오늘 얘기는 단순한 파트너십 뉴스가 아닙니다. 팔란티어가 한국의 초대형 제조그룹을 상대로 한 부서가 아니라 그룹 전사 단위로 들어가겠다고 공개 선언한 사건입니다. 조선과 중공업은 흔히 변화가 느린 산업이라고들 하죠. 그런데 이 산업에서 생산 속도, 납기, 원가 같은 핵심 지표를 실제로 움직였다는 메시지가 같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게 팔란티어 매출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둘째, 더 중요한데요. 이 레퍼런스가 앞으로 다른 대기업 수주로 이어질 만큼 강하냐는 겁니다. 오늘은 발표 내용의 실체부터 팔란티어에게 왜 호재로 읽히는지 그리고 리스크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만 먼저 말하면 단기 실적 한 방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몸집을 키우는 판을 만드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제 흐름을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발표의 키워드는 전사 확장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때 보통은 한 팀이 시범 적용을 하고 결과를 본 다음 천천히 넓혀가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HD 현대그룹 전반에서 파운드리와 AIP 적용 범위를 크게 넓히는 방향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또 하나, 팔란티어가 직접 강조한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된 파트너십이라는 식의 메시지인데요. 이런 문구는 단순한 홍보 같아 보여도 투자 관점에선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상당 기간 함께 해봤고 이제 전사로 확장한다는 말은 내부에서 신뢰를 확보했고 교체 비용이 큰 단계로 넘어간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이터 보도 기준으로는 계약이 수년간 수억 달러 규모로 언급됐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인식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이 이 뉴스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배경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팔란티어에게 이 뉴스가 호재로 읽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사 도입은 잠금 효과가 강합니다.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각 부서의 업무 흐름을 연결해 자동화까지 붙이면 나중에 다른 시스템으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말은 곧 유지와 확장이 동시에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둘째, 조선과 중공업은 팔란티어가 가장 원하는 레퍼런스 산업입니다. 데이터가 분절되어 있고 일정과 품질이 복잡하고 공급망 변수까지 큰 산업일수록 연결과 최적화라는 팔란티어의 강점이 돋보입니다. 셋째,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검증된 솔루션이 아니면 전사로 올리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HD 현다이 같은 사례가 공개되면 그 자체가 다른 기업들의 의사결정 속도를 올리는 촉매가 됩니다. 즉, 한 건의 계약 이상의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 실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조와 조선에서 돈이 되는 포인트는 결국 생산성과 납기 안정성 그리고 원가 통제입니다. 조선은 특히 변수가 많습니다. 자재가 늦게 오면 공정이 밀리고 공정이 밀리면 도크 스케줄이 꼬이고 도크가 꼬이면 납기가 밀립니다. 납기가 밀리면 페널티가 생길 수 있고 동시에 현금 흐름이 흔들립니다. 이게 한번 발생하면 어느 한 부서만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획, 구매, 생산, 품질, 외주, 재무가 동시에 같은 그림을 봐야 합니다. 팔란티어가 강조하는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를 한 화면에 모아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위험이고 다음 액션이 무엇인지까지 업무 흐름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이터 보도에서는 선박 생산이 약 30% 더 빠르게 진행됐다는 식의 설명이 붙었습니다. 이런 숫자는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먹힙니다. 왜냐하면 AI가 실제 생산 현장 KPI를 바꿨다는 주장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이 흥미로운 이유는 적용 영역이 한 산업에만 묶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HD 현다이는 조선뿐 아니라 정유, 에너지, 건설기계 같은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죠. 조선에서는 자재 수급과 공정 계획이 핵심입니다. 어떤 블록을 언제 올릴지, 어떤 장비를 어디에 배치할지, 외주 작업은 어디에서 병목이 생기는지까지 계획과 실행이 촘촘하게 연결돼야 합니다. 정유와 에너지 쪽에서는 설비 예지 정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센서 데이터로 이상을 조기에 감지하고 정비 시점을 최적화하면 가동률이 올라가고 비용이 내려갑니다. 건설기계 쪽에서는 생산뿐 아니라 애프터마켓이 중요합니다. 부품 공급, 정비, 서비스 데이터가 잘 연결되면 반복 매출의 품질이 좋아집니다. 즉, 팔란티어가 얻는 기회는 단순히 조선 프로젝트 하나가 아니라 그룹 전체의 운영 체계가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게 만드는 확장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 실적으로 얼마나 반영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실적인 전제부터 깔고 가야 합니다. 수년간 수억 달러 규모라고 해도 이게 내일 당장 분기 실적을 뒤집는 폭발적인 한 방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전사 확산 프로젝트는 보통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매출 인식도 계약 구조에 따라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계약은 초기의 구축과 확산 과정에서 서비스 성격의 매출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프트웨어 사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라이선스나 구독 성격의 매출 비중이 커지며 수익성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시장이 더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레퍼런스 효과입니다. 같은 산업 혹은 비슷한 규모의 기업들이 이 사례를 보고 따라오면 단일 딜보다 훨씬 큰 파이프라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뉴스를 단기 매출 이벤트가 아니라 중기 성장판을 여는 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나오는 겁니다. 팔란티어가 최근 강조하는 키워드는 상업 확장입니다. 예전에는 정부 계약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민간 기업에서 AI를 실전 운영에 붙이는 사례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HD 현다이는 매우 좋은 그림입니다. 첫째, 복잡한 산업에서 실제 운영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사 확장이라는 형태가 상업 확장 전략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셋째, 조선과 해양은 공급망과 생산 체계가 글로벌하게 얽혀 있어서 성공 사례가 해외로도 전달되기 쉬운 산업입니다. 그리고 조선 분야는 공공 영역과도 스토리 연결이 쉬운 편입니다. 민간에서 생산성과 납기를 끌어올리는 운영 시스템이 검증되면 공공 영역에서도 비슷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생깁니다. 정리하면 이번 파트너십은 팔란티어가 AI를 현장 운영으로라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산업별 레퍼런스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연결됩니다. 호재만 보면 안 되겠죠. 리스크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전사 확장 프로젝트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첫째, 데이터 표준화가 어렵습니다. 계열사마다 시스템이 다르고 같은 용어도 정의가 다르고 데이터 품질도 다릅니다. 이걸 하나로 묶는 과정이 길어지면 기대했던 확산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 변화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스템이 좋아도 현장이 안 쓰면 성과가 안 나옵니다. 특히 생산 현장은 익숙한 방식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과 프로세스 개편이 병목이 되기 쉽습니다. 셋째, 업황 변수입니다. 조선과 중공업은 경기 사이클과 CAPEX 영향을 받습니다. 업황이 흔들리면 IT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평판 이슈도 변수입니다. 팔란티어는 공공부문 활동과 관련해 논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이런 이슈가 커지면 대기업 파트너십에서는 추진 방식이 보수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호재이긴 하지만 속도와 범위를 꾸준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망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는 게 깔끔합니다. 첫째,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파운드리와 AIP를 활용하는 내부 조직이 잘 구축되고 계열사와 현장 단위로 확산이 가속화됩니다. 그러면 생산성, 납기, 재고 같은 KPI 개선 사례가 추가로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시장은 단순 계약을 넘어 산업 대기업 확장 모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립 시나리오입니다. 초기 성과는 나오지만 확산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전사 확장은 원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적 기여도는 완만하게 누적됩니다. 이 경우에도 레퍼런스 가치는 남습니다. 셋째, 부정 시나리오입니다. 데이터 통합과 변화 관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일부 영역은 성과가 나오지만 전사 확장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매출 인식 타이밍도 밀릴 수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정보만 놓고 보면 방향성 자체는 긍정 쪽에 가까우나 속도는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무엇을 보면 이 파트너십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전사 확장의 실체입니다. 단순히 그룹 전반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몇 개 계열사와 몇 개 현장, 어떤 공정까지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후속 내용이 나오는지 보셔야 합니다. 둘째, KPI 업데이트입니다. 생산 속도, 납기 준수율, 재고 회전, 정비 비용 같은 숫자가 반복적으로 언급되면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숫자가 사라지고 추상적인 표현만 남으면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팔란티어의 추가 수주 흐름입니다. HD 현다이 사례 이후에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유사한 산업 대기업 계약이 이어지는지가 핵심입니다. 레퍼런스는 결국 다음 계약으로 증명됩니다.
정리하면 이번 발표는 팔란티어에게 단기 이벤트라기보다 장기적으로 고객 잠금과 레퍼런스 확장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좋은 판입니다. 다만 전사 확장의 본질은 실행이기 때문에 후속 지표와 확산 범위를 꾸준히 확인하면서 판단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